한국에선 출산 전에 미리 산후조리원부터 예약해야 돼. 막내 동생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산후조리원 예약이라니 내가 아는 병원 예약 같은 개념인가 싶어 다시 물었더니 동생은 아니, 아기를 낳은 후에 며칠 동안 지내면서 몸을 돌보는 전문 시설을 말하는 거야. 미국이랑은 완전 달라 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한국에선 산모와 아기가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돕는 전담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낯설었다. 출산 후에 집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대신 산모와 신생아가 고급스러운 시설에 머물면서 체계적인 케어를 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출산 후에 호텔처럼 생긴 곳에서 신생아까지 함께 케어를 받으면서 지내는 거라고? 미국에선 산모가 출산 후 보통 2, 3일 안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곳은 전담 간호 인력까지 있어 산모는 마음 놓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다지만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였다. 그러고 보니 막내 동생은 여유롭게 웃으며 내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나도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졌다. 출산 후 아기와 산모가 어떤 배려를 받는지, 그리고 동생이 경험하게 될 그 과정이 미국의 출산 환경과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졌다. 마침 CNN에서도 임신과 출산율에 관한 글로벌 취재를 계획 중이었기에 나는 이 기회에 한국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를 깊이 탐구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취재 준비를 하던 중 한국의 산모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난다는 기사를 접했다. 한국에선 산후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까지 갖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일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으로 와서 출산을 하는 걸까?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도한 원정 출산이었다지만 제왕절개 후 단 이틀 만에 퇴원에 제대로 된 케어도 받지 못하고 리조트에서 회복을 시도하다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산모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런 의문과 질문을 안고 나는 여동생의 출산도 겸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동생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출산 전부터 산후조리원 예약을 필수로 생각하는 문화, 출산 후에 병원이 아닌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며칠을 지내며 회복을 돕는다는 이야기. 동생이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 얘기한 내용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기와 함께 10일에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머물며 전담 간호사가 옆에서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고 산모가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니 말만 들어도 낯설고 신기했다. 내가 겪어보고 알고 있는 미국의 출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한국의 산후조리가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가까운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금증이 커졌다. 동생은 말 그대로 출산 전부터 산후조리를 예약했고 그것이 필수라고 여기는 한국의 문화를 몸소 보여준 것이다. 신기함을 느끼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한국에선 산후조리 문화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과거 조리원이 없던 시절에도 여성들은 출산 후 최소 3주에서 한 달 동안 따뜻한 방에서 쉬면서 특별한 식사를 하는 등 산후조리를 철저히 지키며 몸을 보살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지금의 산후조리원 문화라는 설명이 많았다. 대부분의 조리원은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안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최신 시설과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상 속 조리원들은 산모 전용 휴게실부터 신생아실, 수유실까지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산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프로그램이나 영양이 풍부한 맞춤 식단이 제공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모들이 처음 맞는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유, 수유교육이나 신생아, 돌봄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병원에서 며칠 정도 머무른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출산 전후로 의료진의 케어를 받긴 하지만 퇴원 후에는 가족이 도와주거나 산모가 대부분의 돌봄을 혼자 맡아야 한다. 아기를 처음 낳은 산모들에겐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도 미국에서는 별다른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없다. 출산 후 곧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산모는 빠르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당연시된다. 내가 미국에서 일하며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산모들이 아기를 안고 마트에 가거나 출근하는 모습이 흔하다는 것. 산후조리보다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미국 사회에서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한국 여성들은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여긴다. 미역국과 같이 철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한국만의 특별한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런 철저한 산후조리가 몸의 회복뿐 아니라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한국의 산모들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출산을 위해 일부러 미국령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단 며칠 만에 퇴원해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며 산후조리를 하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다. 한국과는 다른 의료 체계를 감수하면서 말이다. 특히 얼마 전 한 산모가 사이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후 단 하루 만에 퇴원해 리조트에서 산후 회복을 시도하다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제왕절개 후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산모의 회복을 돕고 그 후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산모는 출산 다음 날 곧바로 퇴원해 제대로 된 의료 지원 없이 리조트에 머물며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도움만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 산후조리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상황에서 산모는 수술 후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색전증과 혈전증을 겪으며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일을 접하고 나니 더욱 의아했다. 출산 후 충분한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두고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정 출산을 택하는 걸까? 시민권이라는 큰 이점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산모의 안전이 희생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산모와 아기를 위한 한국의 체계적이고 배려 깊은 산후조리 문화가 이번 취재 주제를 더 깊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여동생을 겸사겸사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니퍼는 동생 수진이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자 조리원에 대해 취재하던 중에도 마음 한편이 설레면서도 긴장되었다. 둘은 어릴 적부터 늘 붙어 다닌 사이였기에 수진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한국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를 가까이서 취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막내 동생이 곧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더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수진의 예정일 전날 밤 제니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생이 고통스럽진 않을지 모든 게 순조로울지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곧 세상에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설렘으로 마음이 두근거렸다. 제니퍼는 밤새 침대에 앉아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수진이 전화를 걸어올 때를 대비해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러다 새벽녘 드디어 수진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한 제니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수진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통을 감내하며 흐르는 땀을 닦아내는 수진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어린 시절 늘 자신에게 의지하던 동생이 이렇게 강인하게 변해 있었다니. 제니퍼는 새삼 수진이 성숙한 엄마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수진은 작은 생명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니퍼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곁에서 함께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새벽을 깨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제니퍼는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고단한 시간을 견뎌내고 마주한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수진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도 이제 엄마야. 정말 꿈만 같아.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제니퍼 역시 뭉클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되어 그토록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다니. 아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걸 온전히 믿고 따르려는 듯 작고 여린 손으로 수진의 손가락을 잡았다. 제니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느꼈다. 이 아기가 수진의 삶에 새롭게 찾아온 축복이며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니퍼는 그 자리에 함께한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수진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수진, 정말 대단해. 이제 너도 엄마야. 그리고 이 아이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병실 안에는 수진과 제니퍼, 그리고 아기까지 셋만의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제니퍼는 조카의 작은 얼굴과 오밀조밀한 손가락,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생명이 주는 감동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제니퍼에게는 이 순간이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도 소중하고 가슴 깊이 남을 장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출산 후 병원에 머물며 산모 회복을 위해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 동안 제니퍼는 그곳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산모 관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수진의 신체 회복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고 의료진은 산모가 회복을 돕는 다양한 관리법을 제시해 주었다.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이었지만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몸은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제니퍼는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진의 회복을 돕는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후 수진이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날이 되었다. 제니퍼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리둥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동생이 조리원에서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조리원에 도착하자 수진은 깨끗하고 조용한 산모 전용 방으로 안내받았다. 병원과는 또 다른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수진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수진이 조리원에 입소한 지 며칠 후 제니퍼는 그녀의 조리 생활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출산 후 몸이 극도로 지친 수진은 처음 며칠 동안 아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피로해했다. 제니퍼는 그런 동생을 보며 산후조리라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케어 전담 인력이 아기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며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있었고 덕분에 수진은 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었다. 조리원에서는 아기의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간호사들이 신생아의 수유 간격이나 건강 상태를 세심히 관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은 아기 돌보는 법을 배워갔고 제니퍼는 그것이 바로 신생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보 엄마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감했다. 무엇보다도 수진은 전담 간호사의 도움으로 밤에 더 충분히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제니퍼가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었던 것처럼 이곳은 단순히 휴식 이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간호사와 조리사들이 산모의 식단을 정성껏 관리해주고 있었고 하루 세 끼 영양이 풍부한 맞춤 식단이 끊임없이 제공되었다. 제니퍼는 수진이 식사를 할 때마다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미역국과 다양한 한식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산모의 신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차근차근 몸을 회복해 나가며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니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다. 가족이 아닌 간호사나 조리사가 산모의 상태와 신생아의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모습도 놀라웠다. 수진이 휴식할 수 있도록 신생아를 돌봐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고 덕분에 산모는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니퍼는 미국에선 출산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회복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산모를 배려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조리원에서는 산모의 심리적 회복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수진은 출산 후 처음 겪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다. 이럴 때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었고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교육도 있었다. 제니퍼는 동생이 그 교육을 통해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봄을 더 자신감 있게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리원이 산모를 위해 준비한 배려와 교육이 얼마나 세심한지 깨달았다. 수지는 출산 후 느꼈던 불안과 부담감을 서서히 덜어내고 점점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제니퍼는 그런 동생을 보며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산모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처럼 제니퍼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단순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기관임을 깨달았다. 조리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니퍼는 한국 산후조리 시스템의 치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고급 호텔 같은 시설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케어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모의 회복에 중점을 둔 이곳의 섬세한 시스템과 배려의 깊이를 차차 깨달아갔다. 특히 수진이 받는 마사지 프로그램, 체력 회복을 돕는 맞춤 식단과 영양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신생아 돌봄 교육까지 이 모든 것이 아낌없이 제공되는 한국의 산후조리는 그저 산모와 아기가 회복하는 공간 이상이었다. 조리원 내에서 산모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조리사들이 준비하는 건강 식단은 물론
산모가 스스로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는 이 시스템을 보며 제니퍼는 문득 미국의 산모들이 떠올랐다. 한국에서처럼 산후조리를 전담하는 시설이 없어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과 육아를 시작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이 정도의 케어와 관리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상상해 보았다. 하루는 제니퍼가 조리원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나누던 중 외국인 산모들까지 조리원을 찾는 이유를 듣게 되었다.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이 입소문을 타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문화가 달라 처음엔 낯설어 하시지만 실제로 경험하시면 모두 감동하세요. 조리원 생활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안정을 주는지 자주 느껴요.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제니퍼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그들이 느꼈을 그 안정감과 여유로움이 이 조리원 안에서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 감동적인 장면들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조리원 측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이해하게 되면서도 떠나기 전 접했던 원정 출산의 비극적인 뉴스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일부 산모들이 미국령 사이판에서 고된 출산과 산후 회복을 감행하지만 그곳에선 이렇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후 관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니. 조리원 관계자는 제니퍼의 질문에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 때문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원정 출산 중에 충분한 산후 관리를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에 조리원 측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분들이 선택한 위험과 고된 회복 과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국에서라면 더 안전하게 아기와 산모를 돌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과 미국의 산후관리 격차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느끼면서 제니퍼는 양국의 산후 문화에 자리 잡은 가치관의 차이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을 마칠 때까지 가족과 사회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가 당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산후조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향후 산모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깊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문화적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조리원에서의 생활을 계속 취재하던 중 제니퍼는 한국의 산후조리가 그저 물리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리원 생활을 통해 산모가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초보 부모로서 새로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육아 관련 교육이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덕분에 산모들은 아기 돌보는 법을 익히며 엄마로서의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니퍼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단순히 시민권이라는 이점을 얻기 위해 일부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는 것을 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경우를 떠올리니 더더욱 궁금증이 커졌다. 한국의 산후조리는 결국 단순한 산모의 회복을 넘어 신생아와의 유대감, 산모로서의 첫 시작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마침 조리원의 배려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조리원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한 산모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사이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단 하루 만에 퇴원해 리조트로 옮겨져 회복을 시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단한 돌봄은 받았지만 사실 리조트라는 곳은 의료시설도 간호사도 없었어요. 수술 후 몸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밤새 불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돌보며 버텼죠.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야 조리원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었고 그때야 비로소 출산 후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고 했다. 정말 다행히도 저와 아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때는 매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죠. 제니퍼는 이 산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선택 뒤에는 안정적인 회복이나 건강한 출산 이후의 삶보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겪어야 할 위험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체험한 세심한 케어와 비교하며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조리원 관계자는 인터뷰 후 제니퍼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돕습니다. 그러니 원정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게 되어도
그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건 큰 손실이겠죠. 제니퍼는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제니퍼는 그간 취재하며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단순히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는 시스템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아기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전인적인 돌봄이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문화였지만 제니퍼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산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제니퍼는 수진과 함께 산후조리원의 산모 휴게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체험한 조리원의 세심한 돌봄, 산모와 아기의 회복을 위한 배려가 가득한 시스템,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을 통해 산모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수진의 모습까지 제니퍼는 모든 순간이 인상적이었다. 수진은 조리원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초보 엄마로서의 부담감에 쉽게 지쳤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언니, 여기 와서 편하게 몸을 회복하고 아기랑 하루하루를 배우면서 지내니까 엄마로서 준비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엔 산후조리가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르다니까. 수진의 말에 제니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산후조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모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배려 깊은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제니퍼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취재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 체험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자신에게 남겼다. 동생 수진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아기와의 유대감을 키우고 건강하게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체계적인 산후조리 덕분이었다. 그리고 문득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 오는 산모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미국 시민권이라는 큰 혜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된 이상, 제니퍼는 그 결정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감행한 원정 출산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을까? 제니퍼는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산후조리 시스템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에 도착한 제니퍼는 잠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취재를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진정한 배려,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 책임, 회복과 함께 자신감을 주는 산후조리 문화 같은 단어들이 메모지에 차곡차곡 적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산후조리 문화는 결국 산모와 아기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시민권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이다. 이제 제니퍼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취재를 통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짐했다. 이곳에서 경험한 배려 깊은 문화와 안전한 회복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모든 산모와 아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출산과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니퍼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자신이 전할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세상에 어떻게 전해질지,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많은 산모와 아기들에게 안전과 배려를 선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그 기사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